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타 속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타 속성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속성들이 있어요. 이런 기타 속성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상에서 문제 지시사항 중에서 어떤 속성을 이제 설정하면 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수강 고객 현황이라는 그 쿼리를 폼에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레코드 원본이라는 그 속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폼에 레코드를 추가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그리고 폼에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 가능이 됐든 삭제 가능이 됐든 이런 곳에 들어가서 아니오로 이제 설정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기본 보기 하고 있습니다. 기본 보기는 폼의 그림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기본 보기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기본 보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게 단일 폼이다, 연속 폼이다, 데이터 시트다, 분할 표시 폼이다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단일 폼하고 연속 폼이 나와요. 그러면 단일 폼은 뭐고 연속 폼은 뭔지 그거 좀 잠깐 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문화센터 등록이라는 폼을 제가 열었거든요. 이 폼에는 이 하나의 폼에는 여러 명의 데이터가 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죠. 이런 폼을 보고 우리가 연속폼이라 그래요. 연속폼. 연속으로 해서 데이터를 쭉쭉쭉쭉 보여주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연속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이 폼을 봤을 때 지금 이 하나의 폼에 김미나 그 사람의 데이터만 보이죠. 그리고 아래쪽을 보게 되면 탐색 단추를 보게 되면 30개 중에 지금 첫 번째 레코드다.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 레코드 보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소연하고 그 사람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해서 지금처럼 하나의 폼에 한 사람의 데이터만 나타나 있다. 그랬을 때는 그걸 보고 우리가 단일 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 하나에 여러 명의 데이터가 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돼 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연속 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그림과 같은 형태로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그림을 보고 이게 단일 폼인지 연속 폼인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폼에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이 레코드 선택기 그 속성에 가서 우리가 예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예 아니요 둘 중에 이제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구분선이 표시되도록 그렇게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구분선 그 속성에 가서 우리가 이거를 예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보니까 이제 우리 천 단위마다 컴마가 표시되도록 형식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형식이라는 이 속성에 가서 우리가 천 단위마다 컴마가 표시되게끔 샵 컴마 샵샵 제로 아니면 샵 컴마 샵샵샵 하고 그런 걸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 폼에 탐색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속성 중에서 탐색 단추라는 이 속성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이제 아니오로 설정해야 표시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눌렀을 때 필드에서 줄바꿈이 되도록 그렇게 관련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엔터키 기능 이 속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폼이 팝업폼으로 열리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팝업이라는 이 속성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거를 예로 이제 수정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폼이 열려 있을 때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시오.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모달 속성을 우리가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폼에 최소화 단추와 최대화 단추 이게 둘 다 이제 표시되게 설정해라. 그렇게 만약에 나오면 우리가 최소화 최대화 단추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속성을 변경해주면 돼요. 이곳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표시를 안 하겠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소화 단추만 표시해라 아니면 최대화 단추만 표시해라 아니면 둘 다 표시해라 하고 그렇게 이제 네 가지가 나와요. 그 네 가지 중에 이제 문제 시킨 대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폼의 본문에 배경색을 엑스테마 9번으로 설정해라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배경색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문제 시킨 대로 얘를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효과요. 특수효과를 이제 오목으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특수효과 이 속성을 찾아가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기본이라는 것도 있고 볼록도 있고 오목도 있고 색임 그리고 그림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문제 시킨 대로 똑같이 우리가 이제 설정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를 이동시킬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탭정지 여기서 이제 예 아니요 그거 이제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금이라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이 잠금이라는 거는 컨트롤 잠금 속성을 이제 예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잠금 속성을 예로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팁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이제 컨트롤에 이제 마우스를 가져가면 그림과 같이 이제 관련 텍스트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컨트롤 팁 텍스트라는 이 속성을 이제 우리가 설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컨트롤에 관련 텍스트가 나타나도록 해라. 그러면 이제 컨트롤 팁 텍스트를 우리가 설정하면 되는 거고, 잠금 속성을 어떻게 해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잠금 속성을 우리가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뭐 탐색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해라. 그 다음에 엔터키를 눌렀을 때 줄바꿈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 다음에 이제 팝업 폼이 열리도록 해라. 그리고 최소와 최대화 단추가 이제 둘 다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 문제에 보게 되면 어떤 속성을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 써져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 모달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탭 정지라는 거, 이런 것들은 문제상에 그런 말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오면 이제 모달 속성을 이제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를 이동시킬 수 없도록 해라. 이런 말이 이제 보였을 때 우리가 이제 탭 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 지문에 이런 속성명들이 정확하게 이제 표시돼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어떤 속성을 찾아간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눈여겨서 보지 않고 그냥 대충 보고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지? 그리고 이제 속성창에 들어가서 전부 다 이제 찾아보겠죠. 그럼 이제 그만큼 시간이 이제 지체된다고요. 우리는 어차피 실기시험을 볼 때 한정된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넉넉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오면 어느 속성에서 설정한다. 어느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속성에서 설정한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 정확하게 보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속성창 좀 보자고요. 우리 폼의 주요 속성에 보게 되면 크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형식 탭이랑 데이터 탭 그리고 기타 탭에서 뭔가 이제 설정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팝업이다 모달이다 이런 것들은 기타라는 그 탭에 들어있고요. 레코드 원본이나 추가 가능, 삭제 가능 이런 것들을 설정해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데이터라는 그 탭에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이라는 이 탭에는 기본 보기를 바꾸거나 구분선을 넣거나 아니면 이제 레코드 선택기에 대한 거 아니면 최소와 최대화 단추에 관한 거 아니면 탐색 단추에 관한 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형식이란 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이란 탭은 폼의 모양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변경시키는 그런 속성들에 대한 것들이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이 탭에는 말 그대로 폼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와 관련된 그런 속성들을 우리가 이제 변경시킬 수 있는 거고, 기타라는 탭에는 파워값, 모달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의 주요 속성을 봐도 우리 형식과 데이터와 기타 이 세 가지가 주로 많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형식 그러면 말 그대로 해당 컨트롤의 이제 형식이 됐든 특수 효과가 됐든 글꼴 이름이 됐든 글꼴 크기가 됐든 텍스트 맞춤이 됐든 문자색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요. 데이터라는 탭은 컨트롤 원본이나 잠금 그런 속성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탭에 보게 되면 엔터키 기능이나 컨트롤 팁 텍스트 아니면 탭 정지 이런 속성을 우리가 이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구역의 주요 속성에 보게 되면 형식이라는 탭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배경색을 우리가 설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속성이 어떤 탭에 들어있는지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 형식이라는 탭이 있는데 이 형식이란 탭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 기본 보기가 됐든 구분선이 됐든 레코드 선택기 최소와 최대화 단추 탐색 단추 그리고 형식이 됐든 특수효과가 됐든 글꼴 이름 크기가 됐든 텍스트 맞춤이 됐든 문자색이 됐든 다른 배경색이 됐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형식이라는 그 탭에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그런 속성은 전부 다 이제 데이터라는 그 탭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빼고 나머지는 다 기타 탭에 있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이 기타 속성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 같이 그때 한번 풀어보자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설정하는 게 크게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 지시사항이 어떤 게 나왔을 때 어떤 속성을 설정한다. 그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지나가셔야 돼요.